제가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급하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 편의를 봐서 이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메인 페이지 들어오시면 이게 들어보기 쉽도록,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영어로 pabo.kr, pabo.kr 발음 나오는 그대로 pabo.kr 하면 접속을 하실 수 있고, 또 한글로 한글 pabo 영어로 kr 해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홈페이지는 우리 파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활용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랫동안 유지하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내년 연말 내지는 그 후년 정도까지만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전화 온 데도 있어요. 이미 그 다른 우리 파는 아닌데 다른 파 쪽에서 와가지고 그거 우리도 좀 만들어주면 안 되느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뒤의 문제고, 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이거는 그냥 일종의 이런 일을 하는 곳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모양이고, 여기는 우리 종손께서 또 우리 위원장께서 두 분이 당부 말씀. 끄면 안 돼요. 예. 더 의하게 나옵니다. 네. 진작에 얘기해 주셔야죠. 예, 당부 말씀을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화면 좀 더 키우자. 글자를 이 정도면 당기십시오. 잘 안 보이시면. 땡긴다고 보일 게 아닌데. 자, 여기는 순서에 상관없이 원래 자문위원장님이 우리 간행위원장님이 제일 앞에 들어가야 됩니다만은 그냥 순서 없이 업무에 편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명의원 자문위원님들, 그 다음에 위원장님, 그 다음에 저쪽 감사님, 밑에는 재정위원, 편집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수가 이게 간사가 제일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전화를 제일 많이 받아야 되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에 넣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단지 작성 설명서. 자, 여기가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까? 안 보여. 키워. 설명하면 누구 이런 글이 있어요. 좀 땡기면 보입니다. 여기 있잖아. 이것도 안 보여. 여기 있잖아 이게. 앞으로 땡기면 잘 여기가 보입니다. 있으니까 이것도 안 보이는. 간사가 설명하면 그걸 이걸 보고 이거 안 보이잖아. 안 보여. 이쯤에서는 보이거든요. 앞으로 좀 땡기시다. 의자를. 땡기다 의자를 앞으로 좀 땡기시다. 전이 있으니까 이거 보고 설명하고 이걸 보면 되잖아. 의자를 좀 땡기시다. 땡기면 돼요. 다 보여요. 땡기니까 보이네. 이것도 있잖아. 키우고 조리고는 못하는가. 여기도 글이 있잖아. 오시기 전에 의자를 앞으로 배치를 해놓으려고 하다가 전부 이쪽으로 보이게 해놓으면은 안치가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 땡기니까 이게 글자가 안 보이네. 자, 여기 나오는 글을 보시고 싶으면 불을 제가 켜드릴 수는 있는데 여기에 불을 켜면 이 화면이 또 흐려져요. 예, 그래서 참고만 하십시오. 그냥 대충 이런 양식이다라는 거 보시고 나중에 양식을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쪽번호, 요거는 맨 첫 장에 쪽번호를 제가 미리 매겨놨어요. 1, 2, 3, 4로 다 매겨놨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날짜는 접수를 받은 날짜를 나름대로 그 날짜를 기록해 놓게 되면 나중에 이제 우리도 판단하기 쉽고 수단 위원님들도 이게 언제쯤 받은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받은 내용에 그 수정된 게 있으면은 또 끄버리고 또 새로 날짜를 쓰시면 이게 최종적으로 언제 받은 것이다 하는 것도 알 수 있으니까 지저분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정서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 연락전화번호, 연락번호와 연락처 주소는 행위나 수단 내용이 잘못됐을 경우나 아니면은 누락된 게 있거나 할 때에 우리 편집위원이나 제가 전화를 다시 합니다. 그분들에게. 그 용도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파보에 올라가는 건 아니죠. 그렇게 되고, 지금 평소에 우리 학술 대회를 한다거나 우리 문중 자체에서 여러 가지 할 때에 어떤 행사를 알리려고 해도 알릴 방법이 없었어요. 연락처도 없고 주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소는 수시로 좀 바뀌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화번호와 연락처를 받아놨다가 우리 앞으로의 어떤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 때 초대 인사 아니면 초대장을 보낼 수 있는 용도로 활용을 할 겁니다. 파보에 관련된 것도 상관하지만 그 다음에 파보 구입 신청 수량 이 표시는 이걸 표시를 해주셔야 전체적으로 파보가 몇 건 정도 우리가 만들면 되겠다라는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몇 건이냐에 따라 가지고 이 파보 자체의 단가가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우리가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숫자를 파악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문중 이름은 그냥 대소화 이름을 적든지 그냥 뭐 알아먹기 쉽도록 하면 됩니다. 이렇게 동의를 시켜주는데 예. 문중 이름은 파보 수단위원을 주자대 27대 주자대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예. 주자 그 부분은 희자를 쓰면 안 되는 그래 기록하도록 해. 그러, 그래야 좀 고려할 수가 있지. 이제 그렇게 쓰셔도 되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수단위원님들한테 드리면 수단위원들이 다니면서 상대방한테 또 설명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이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단순화시키자라는 생각에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화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예. 단순화가 안 되고. 예, 그래서 그렇게 쓰실 분은 쓰고 그렇지. 뭐 27세 주자 학렬에서 그분들에 대한 내용을 써주시든지 아니면 이 검제 같으면 올마골 가령 뭐 섭박골 뭐 아니면은 뭐 많잖아요. 저 음진마 가령 예를 든다면 그 다음에 이 봉화 같은 경우에도 지명이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런 지명을 쓰면 아하 여기는 어디구나 하는 거를 편집위원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거는 내용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파보에 편집위원들이 보고 아 이건 어느 집이네 하는 걸 알고 바로 그 집을 찾아 들어갈 수 있는 그 용도로 문증명을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대동보나 파보에 쪽번호 이렇게 있는데 대동보를 가지고 있는 분이 파보를 안 가질 수도 있고 파보를 가지고 있는 분이 대동보를 안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둘 다 안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이래서 이 부분은 당사자가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 이 쪽번호를 페이지 번호를 모르면 그냥 수단위원한테 그냥 넘겨주세요. 수단위원이 찾아보면 쉽습니다. 그 수단위원이 찾아가지고 기록해 주시고 이 둘 중에 파보도 있고 대동보도 있는데 이 중에 파보에도 쓰고 대동보도 쓰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한 군데만 적으면 됩니다. 대동보에서는 대동보 3권 몇 페이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이거는 이제 메시지를 이거는 이제 구분하기 쉽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당연히 넣어야 되고 관계 최상위에 기록할 거 우리 집 같으면 예. 세도 시조로부터 세를 쓰는 사람도 있고 학봉할 때로부터 세로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통일시켜줘요. 예. 주로 이제 시조로부터 써야 되는데 여기 쓰는 사람도 저 같은 경우에 시조로부터 36세 학봉할배부터 16세 이래 되는데 16 적어놓으면 학봉할배부터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 알 수도 있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더 깊이 얘기해버리다 보면 혼란스러우니까. 할 수 있으면 학봉할배로 쓰면은 알겠지. 예. 근데 그걸 한쪽으로 어느 쪽으로 하자고 했는데 그게 안 그런 쪽하고 어차피 혼용돼 나오기 때문에 뭐 구태여 뭐 누구로부터 하자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세가 한 20세가 차이 나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결혼 여부, 그 다음에 이름 한글 한자, 자호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고 족보 이름 이건 뭐냐면은 족보에 올라간 이름과 실제 뭡니까 주민등록에 등록된 이름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도 누구 한 번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필요하다. 생년월일은 양력이면 양에다 동그라미 쳐주고 음력이면 음력에 동그라미 쳐주면 됩니다. 이것도 문제가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음력으로 썼는데 요즘은 또 전부 양력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표기를 안 해놓으면 전부 음력으로 알아버리게 되기 때문에 양력, 음력에 대한 표시를 해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간지, 생일월일. 간지 이거는 왜 넣었냐면요. 어디 갔어요? 간지를 왜 넣었냐면 태어나기는 원래 태어났는데 호적신고를 내년에 해버리면 여기에 기록하는 생일월일을 내년으로 기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실제 1년 차이 나버리죠.
그럼 나중에 100년, 200년 흐르고 후손들이 생각할 때는 이 어른이 무슨 생인데 아닌데 무슨 생인데 이런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957년 정유생인데 1958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호적에. 그럼 제가 만약에 적는다면 1958이래 적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1958년 같으면 개띠거든요. 그 한 살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이래서 생년월일을 적고 그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게 아니고 원래 본인의 간지 그걸 넣어줘야 된다.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만 넣고 묘소 위치도 마찬가지고 그 묘소 위치 중에 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무슨 동 몇 번지 산 몇 번지 이렇게 되면 그 산 몇 번지가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넓어가지고 어딘지 아닌데 몰라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무슨 뭐 간좌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뭔 말인지 현대식 인물들은 뭔 말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래서 가능하면 그렇게 적어도 되는데 가능하면 풀어서 이 주소로 적어주시든지 아니면 그 좌표를 찍으면 됩니다. 요새 휴대폰에 방위를 보는 게 다 들어 있습니다. 몇천 개 있습니다. 안에 어플이 아무거나 그냥 다운 받아가지고 상석 위에 놓고 찍으면 경도 몇도 위도 몇도 다 나옵니다. 우리 샘플로 이 자리에 하나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떤 거를요? 위치, 예를 들어서 묘소 위치라 설명하셨는데 나침반 해가지고 나침반 해가지고 나침반 해가지고 검색하시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어플이 수백 개가 나옵니다. 수백 개가 나오는데 좀 괜찮게 만들어 놓은 건 어떤 거냐면 딱 찍으면은 위도 경도도 나오고 주소도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찍으면은 여기에서 우리 집까지 거리도 나와요. 그 다음에 그 지도 묘소가 있는 부분에 위성지도 있죠. 일반 평면지도가 아닌 위성지도. 산이 볼록볼록 하면은 산 볼록볼록 나오고 현재 내가 서 있는 이 장소는 아무래도 공중에서 봤을 때는 뭐 이제 벌초도 했고 하기 때문에 약간 하얗게 나옵니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상석 위에 놓고 GPS로 위도 경도만 딱 찍어 놓으면 여기다 등록해 놓으면 나중에 전쟁이 일어나건 홍수가 나건 산사태가 나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것만 들고 가서 찍으면 나옵니다. 딱 그 자리가 나옵니다. 이 지도 GPS의 이 원리가 뭐냐면 위성이 저기 하나 있고 저쪽에 하나 있고 저쪽에도 있고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잡을 수 있는 위성이 수십 개가 됩니다. 드론으로 날릴 때 보통 몇 개가 잡히냐면 16개가 잡혀요. 그 16개의 위성에서 드론하고 신호를 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GPS로 잡으면은 내가 요 있는 자리에서 저쪽 위성 여러 개의 위성이 찍어가지고 이 위치다라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정확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가 일반적인 그 GPS는 뭐 반거리가 한 5m 정도 얘기하는데 군사 위성에서 나오는 지도는 뭐 30cm 그러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필요 없고 그렇게 하면 GPS로 해놓으면 가장 나중에라도 좋고 또 어차피 이 조건은 앞으로 10년, 20년 지나면요 젊은 세대들이 후손들이 보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위주로 해주는 것도 좋다. 그리고 언제 하느냐? 내년 일단 연말까지지만 뭐 산소 가시는 분들이 저는 산소 바로 찍으셔도 되고 찍어놓은 저 집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형태로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연락 전화번호 연락 저수 아까 했는 거네. 17 행적 18 자 행적은 그 뒤에 다음 페이지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도 정리하는 데에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어느 위치부터 해줄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다른 건 없고요. 훈포장 같으면 보통 공무원 출신들은 훈포장이 다 있습니다. 훈포장. 그 다음에 표창장 얘기하는데 표창장도 시, 군, 단위 뭐 이런 기초자치제 쪽에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너무 많고 또 그게 뭐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국무총리 표창까지만 하는 걸로 지난번에 돼 있었어요. 이제 국무총리도 취하보자 그래가지고 안 적었는데 국무총리 표창까지는 우리가 넣어줘도 되지 않겠나. 그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선출직도 마찬가지로 농협조합장 이 정도까지는 넣어주자.
라고는 얘기했는데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숫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 다음에 공무원도 지난번에는 사무관 위에가 어디죠? 서기관부터 하자고 원래 얘기가 됐었는데 소령 연관급 해버리니까 소령이거든요. 소령은 서기관급이 아니고 사무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소령을 올려서 중령으로 하자 하는 것보다는 낮춰서 그만 사무관부터 하자 이래가지고 밑에 사무관부터는 사무관은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족신들 중에서 넣어주면 좋죠 뭐. 그래서 그 부분만 하시면 되고 경력 부분에 최종 경력을 표기한다.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직을 쭉쭉쭉 거쳐 나가시다가 맨 마지막에 있는 제일 높은 직 그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장 하셨고 지나가다가 이제 또 뭐 학교가 강의하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문교부에 등록된 강의는 인정이 되지만 문교부에 등록된 강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건 교수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교수 집단도 보니까 이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교수 사회에서 얘기하는 교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교수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뺐습니다. 전부 다 정상적인 교수 이런 부분이고 나머지는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수단 비용입니다. 관자는 혼인을 한 사람 두 분이 합쳐서 3만원, 혼자 계셔도 3만원. 그 다음에 아랫대에서도 마찬가지로 장가를 갔으면 3만원. 이 관자. 그 다음에 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원래 동 그러면 아들, 딸 똑같이 들어가는데 아들은 2만원을 받습니다. 만원을 더 받자 해가지고 그래서 구분이 됐습니다. 아들은 2만원, 장가간 아들. 그 다음에 동, 미혼 및 기혼녀 만원. 시집을 간 딸이거나 시집을 안 간 딸이거나 무조건 만원. 시집을 간 딸은 남편과 외손까지 포함해서 다 넣어드립니다. 근데 이게 옛날에는 출가해버리면 신랑 이름도 딸 이름도 안 넣고 신랑 이름만 넣어주고 그냥 넘어가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근데 요즘 뭐 워낙 세상이 남녀 평등 뭐 이런 형태로 얘기가 있고 하니까 기왕 넣는 거 다 넣자 해서 딸, 남편, 그 다음에 외손자들 다 넣습니다. 넣는데 외손자들의 이름에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한문도 같이 병기를 해서 넣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내년도 대종의 총회 무렵에 가서 아마 전자족보가 만들자라고 발의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대종에서 만드는 전자족보에 혹시 외손들의 이름을 한자도 집어넣자라는 의견이 나오면 그렇게 통과가 돼버리면 우리가 또 그때 가서 또 새로 뭐랄까요 조사를 할 수가 없으니 새로 조사를 할 수 없으니 미리 조사를 해서 한문까지 같이 넣자 그런 의미입니다. 잠깐 예. 동에서 예. 이제 관자 이렇게 동에서 예. 사위 있잖아요, 사위. 예. 그 사위를 하나의 맹동으로 벌써 플러스를 하는 건지 아니요. 그냥 딸에 아니요. 포함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 외손은 딸에 속해 있습니다. 그냥 딸 하나로 보면 됩니다. 포함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동 숫자에 안 올라가겠네 사위는. 사위는 안 올라가죠. 딸면 올라가니까. 네. 우리 식구만. 그래도 결혼해가 이혼해 혼자 살아도 또 그건 관자로 봐야 되나? 여자는 동이죠. 아니라 남자가 말이라. 남자는 그래도 그건 관이 돼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결혼했으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해서 자식이 있으면 관으로 써요. 자식이 없어도 관으로 쳐야 됩니다. 부인이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또 한 가지 이 말씀해 주시니까 여기서 부연해서 또 하나의 새로운 변수가 생겼는데 남자는 어차피 부계 사회에 가게 되니까 남자는 이제 배위가 있고 또 뭐 상처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다시 후배위가 생기면 그럼 이제 선배위에서 난 자식들은 그 밑에다가 기록하고 후배위는 또 후배위가 또 표시되고 그 밑에다가 후배위에서 난 자식들이 표기가 되고 현재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딸이 출가를 하고 난 다음에 뭐
뭐 어쨌든 간에 혼자 됐을 경우에 혼자 됐다가 새로 재혼을 했을 경우에 이럴 때 전 남편의 자식이 있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거냐. 마찬가지로 남자들하고 마찬가지로 선남편의 아들은 거기다 적고 또 후남편 아들 이름 적고 그 밑에 또 적고 이렇게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은 전 남편의 것은 전 남편은 빼버리고 그냥 예, 빼버리고 그쪽에 아들도 왜냐면 이혼을 했는 것 같으면은 그쪽에서 데려가 버렸으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사비를 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막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래서 그 위원장님 의견은 그 제덕 우리 편집위원님의 의견하고 같이 어떤 의견이냐면 시집을 간 딸 어차피 우리 집 식구는 아니고 이제 남의 식구니 그 집에서 만들어 주는 대로 작성하자. 그 집에서 후남편을 적든 전남편을 적든 어떻게 됐든 간에 그거는 그쪽의 문제니까 거기서 정해주는 것대로 우리는 기록해주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이거 한번 보이소. 예. 지금 내가 이거 우리 파고에 예. 그 90년대 할 때 예. 학원에 300 여기에 내 이름이 있는데 내 하고 요새 가족들하고 요 지금 손자들하고 여러가 관자입니까? 어디까지 관자입니까? 관자. 결혼한 사람 손자도 장계 갔으면 그냥 관자로 주지. 내가 그 별도로 치는단 말이야. 별도로 주는 거지. 이제 직계가 있지 않습니까? 직계. 직계. 그러니까 직계 중에서 할배는 어차피 관자고 아랫대가 장가를 갔잖아요. 장가를 갔으면 관자고. 아들 할부이고 예. 그 손자도 이제 예. 손자 결혼 안 했는데 결혼하면 동일해. 그러면은 그 저 아들 할부이고 내하고 뭐 내 밑에 있는 거 하나의 관자가 아닙니까? 아들이 또 매운 관자로 쳐줘야 돼. 예. 네, 자 이렇습니다. 배가 있기 때문에 자 관자로 손자가 있죠 지금 현재. 손자가 장가 갔습니까? 아니 안 그랬어요. 아, 자 그럼 손자는 동입니다. 손자는 동. 장가 동일해. 2만 원 동입니다. 아들은 그리고 저 다른 그러면 그 이제 무조건 만 원. 별도로 아니 요금 말고 그건 별도 관자입니까? 관자가 아니고 딸은 무조건 만 원이야. 억울한 수당 비가. 관지를 봤을 때 관자. 아니 관자가 아,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이라는 것은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그 개념을 관자. 결혼한 동은 아이 동자를 써가지고 동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갔다. 그 관자가 한 가구당 아닙니까? 관자가. 가구당. 가구가 아니고 부자 같으면 딱 가구가 따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 이전에 장가 간 사람을 치면 돼요. 내가 알기로 관자를 하면 한 가구를 말하는 게 한 가구당. 이거 뭐 부자가 아니면은 부자가 한 집에 여자가 한 집에 살았잖아요. 그거는 두 집으로 쳐야 되지 한 집을 치면 안 된다는 얘기지. 한 대가 이제 3대가 같이 산다 해도 거기서 결혼했는 사람은 무조건 관자, 아들,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관자가 되고 그 장가를 안 갔으면 동으로 치는데 아이로 치는데 장가 안 갔으니 남자는 2만 원, 여자는 만 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식은. 여자는 장 결혼하고 숫자가 외손자가 서희 너희 다섯 돼도 만 원만 내면 받으면 되고 사회까지 다 올라가. 사회까지 다 올라가고 다 해서 딸 이름만 올라가니까 왜 이제 내려가지 사회. 그 다음에 출판 비용은 뭐 주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문 수량에 따라서 나중에 결정될 겁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가견적으로 한번 내봤어요. 내보니까 한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6만 원에서 8만 원 예상되니까 얼마를 받아라 뭐 7만 원으로 하면 안 되냐 그런데 저는 그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7만 원 받았다가 미리 예치금을 받아놨다가 돈이 남으면 내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일일이 찾아가면서 내줍니까?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또 그럼 그걸 문중의 기금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얘기인데 이런 일을 하면서 자칫 문중의 기금으로 사용했다가 또 문중이 어떤 또 저걸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5만 원이 적당하다. 5만 원 받고 6만 원이 되면 만 원만 더 받으면 되니까 책 드릴 때 그래서 7만 원 받아놨다가 책 드릴 때 만 원 내줄 수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생겨서 5만 원 정도면은 적당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 다음에 미리 예문을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셔서 홈페이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 보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수단지 작성 예문 해가지고 예문 다운로드 돼 있는데 요 다운로드는 그냥 보는 프로그램이고 앞에 거 PDF 파일은 요게 HWP 돼 있는 거는 요거는 바로 다운받아가지고 작성을 해도 되는 파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작성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수단지 양식 다운로드 여기 있어요. 요 부분에. 그러니까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프린트 해가지고 다니다가 처음에 할 때 몇 번 정도는 이거 참고용으로 봐야 되니까 이렇게 예문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파란색으로 쓴 글씨가 입력시켜 놓은 작성해 놓은 겁니다. 연락번호, 이름, 구입, 한질, 주소, 문중 이름, 대동보 3권의 365페이지 여기 앞에 체크 표시를 안 했죠. 이거 하시면 됩니다. 파고도 상하권이 있습니다. 대동보는 우리가 속한 데가 2권, 3권, 4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할아버지, 아들, 딸, 손자 이제 세수 적어야 되겠죠. 36세 본인 이름은 명수 있고 한자도 명수, 자는 뭐, 호는 뭐, 그 다음에 족보 이름이 별도로 구별된 게 있다, 없다. 양자는 없다. 그냥 무시하면 됩니다. 없으면 그냥 없으면 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생년월일은 아라비아 숫자로 적어주십시오. 이거 옛날에는 전부 이제 한자로 적다 보니까 좀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앞으로 후손들이. 그래서 이걸 전부 아라비아로 숫자로 쓰기로 했습니다. 간지. 간지 아까 설명드렸듯이 호적에 등록된 연대와 간지가 안 맞을 경우에 간지를 보고 정확히 우리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다음에 졸 없고 행적, 묘소 위치 여기 지금 요 칸이나 이 칸이나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칸입니다. 그럼 여기는 위에는 36세이고 37세 누구? 여기 명수의 아들 체크를 해야 되겠죠. 아들, 상혁 이런 식으로 적어 나가면 됩니다. 또 명수의 딸, 또 딸 이런 식으로 요 똑같은 항목이 9개였는데 칸을 좀 키워달라고 우리 밤실할배 말씀 주셔서 2칸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칸이 좀 더 높아졌어요. 넓어졌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아랫대는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지 싶어서 그 뒷장에도 또 연결됩니다. 이게 이만큼 들어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록해 주시면 되고 맨 밑에 입출계 내용 양자 같은 양자 간 경우가 있습니다. 양자를 갔는데 누가 양자 간 사람이 누구고 생부는 누구고 나를 받아준 집은 누구다. 생부는 대동보나 파보에 몇 페이지에 있고 양자 받은 집은 대동보나 파보에 몇 페이지에 있다. 이 정도만 구분해 주시면 바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요. 파고에 다 만들어 놓고 어디로 갔는지 몰라가지고 막 다 뒤져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즘에는 양자 제도가 거의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해당되는 사람만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들 할매, 어메, 며느리, 손부 요 위에 있는 항목들, 요 위에 있는 요 쓰는 항목하고 여기 쓰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했던 겁니다. 여기는 관계, 누구? 호경의 아내, 전부 아내죠. 이름은 윤옥희, 파평윤씨, 아버지 이름, 친정아버지 이름입니다. 친정아버지 이름, 호가 현조는 뭐냐면 이 친정 중에서 쭉 거슬러 올라가다가 유명한 분, 유성룡이다. 뭐 이런 사람들 이순시다 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뭐 몇 대 해도 되고 아니면 이름만 적어도 됩니다. 관직은 뭐 했다 정도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윤옥희의 생년월일 양력이냐 음력이냐 간지 그 다음에 졸년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도 이제 이 할머니를 적고 할머니뿐만 아니고 며느리도 둘도 될 수 있고 셋도 될 수 있고 딸 부잣집 같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도 칸수가 많습니다. 지금 다 비워놓긴 비워놨습니다만 기록할 수 있으면 다 기록하면 된다. 그 다음에 사위 외손 또 보면은 누구의 미진의 남편 요 항목도 1개, 2개, 3개입니다. 사위가 셋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위의 이름 한자 사위의 본관 그 다음에 김유식의
이 사위죠. 김유식의 아들 내지는 딸 이름은 김일주, 김순희 이런 식으로 밑에 적어줍니다. 이것도 칸을 좀 몇 개를 더 만들려고 그러다가 요새 뭐 핵가족 사업해가지고 뭐 많이 안 난다 판단에 한 4개 아랫대 4명 정도만 했습니다. 이거 밑에다 또 적어도 돼요. 다른데. 이렇게 해서 사위가 하나, 둘, 세 사람까지 한 페이지에 적을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 요청서. 원래 이 수정 요청서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옛날에 족보에 파보에 뭔가 잘못되어 있는 내용이 있다. 그럼 그 잘못되어 있는 내용을 여기다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데 이렇게 수정해 주시오 하고 써주시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근데 주로 그런 거는 거의 없다라고 봐요. 옛날에 어느 정도는 파보를 만들어낼 때에 정리가 됐고 필터가 됐기 때문에 없다고 보는데 다만 34년 전에는 살아 계셨다가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건 여기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저 위에 그 칸 있는 칸에다가 일일이 채우지 마시고 뭐만 들어간다느냐? 돌아가신 연, 월, 일. 그 다음에 묘소의 위치. 그 두 가지 이외에는 적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여기 적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고 거슬러 올라가서 미리 만들어져 있던 파보에다가 이번 졸은 언제다 하고 넣으면 되고 묘소는 어디다 하고 넣으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여기 수정 요청서라는 걸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수정 요청서 중에 졸 관계, 그 다음에 묘소 이전 관계, 이거 이외에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거 잘못됐는데, 벼슬이 뭐 잘못됐는데, 뭐가 됐는데 하는 것은 옛날에 나와 있던 그대로를 원칙으로 합니다. 손을 안 댑니다. 절대로. 안 되는데, 그래도 이거는 명확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종가의 종선 어른을 비롯해서, 자문위원들하고 몇 명이 모여 앉아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거는 고쳐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고쳐드립니다. 그거보다 근거가 있어야 되고요. 예. 자료를 가지고 같이 제출해줘야 되죠. 그래서 밑에 이 근거 증빙 자료를 칸을 밑에 만들어 놨습니다. 글로 써주셔도 되고 아니면 동봉해서 보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름 해가지고 여러 명 가능해놨거든요. 이름도 어떤 분 중에 내 혼자 주장하는 게 아니라 누구 같이 다 이 내용에 대해서 동의한다라는 의견을 보내주시면 이제 그런 형태의 부분은 접수번호를 매기겠습니다. 매겨서 접수번호를 계속 이제 나가겠죠. 매겨가지고 여기다 답변서도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 민감한 부분들에 대한 거.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옛날 지난번에 만들어 놓은 거를 함부로 손대지는 않습니다. 이거 증빙 자료고요. 그 다음에 파보 등재에 있는 파보 구입 신청서. 이거 뭐 그냥 보시면 뭐 대충 아는 얘기입니다. 관자 2명 6만원. 미혼남 1사람 2만원. 동자 2사람 2만원. 동자 딸입니다. 그거 봐봐라. 이렇게 이름 딸로 바꿔 동자가 남자라 그러니까 미혼남이고 밑에 뭐 딸로 해버릴까요? 동자 걔도 남자 여자가 아니라 여자 표시가 아니거든. 여러 원쳐. 동여로 그냥 여로 딸이라 하든지 뭐 우리 그냥 딸을 해버리죠. 우리가 딸 그러면 이해가 더 그냥 딸을 해버릴게요. 딸을 해버리고 요거는 지금 그러면 수정해가지고 나중에 이 홈페이지에 다운로드하는 쪽에다가 새로 올려놓겠습니다. 두 개 다 동자는 남자가 되고 여자는 말 아니거든. 하나는 딸로 원쳐. 동이라는 뜻이 아이 동이라 그러면은 딸 남자를 동이라 그래. 남자를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알겠습니다. 남자 써도 잘 모른다. 아들 딸 써든지 남자 여자 캐든지. 그렇지. 그래 바꿔. 예, 알겠습니다. 이걸 몇 바꾸면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2명 합계 5명 금액은 10만원. 책 신청 수량은 2건. 이대로 적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농가로 보내면 여기다 체크를 해주시고 현금으로 주면은 여기다 체크를 해주시고 수당금 입금은 10만원 됐다. 수당금 미납은 얼마다. 책값 예치금은 10만원 받아놨다. 잔액 이 부분은 새로 만들어 제가 드리는 곳에는 책값 잔액이 항목이 없습니다. 빼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책값 영수증을 이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건 수단위원들이 만들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이거는 업무를 봐서 생각할 부분이 있다면 통장으로 보낸 부분은 일일이 수단위원을 거쳐서 가는 것도 불편합니다. 수단위원들께서도. 그래서 이걸 파악이 되면 제가 문자 메시지로 전자 영수증
우리 청학회 회비 내면은 제가 보내는 거 있잖아요. 몇월 며칠부로 청학회비를 납부해 주셨습니다 하고 보내는 거 마찬가지로 파보 대금 얼마를 영수했습니다 하고 그거를 문자 메시지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겠습니다. 근데 그 영수증도 물론 중요한데 예. 우리가 보통 뭐 관자당 동 뭐 저거는 예. 우리가 비용이 전체적인 그 비용이나 예산이 예. 전체적으로 이거는 수단 비용 관자당 저거 받는 거는 예. 수단 비용으로 사용할 거니까 저거는 책값 포함입니다. 책값도 예. 그럼 저 금액이 그러면 남거나 모자라면 그럼 뭐 어쩔 건데 지금 어디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과연 우리가 수단을 할 수 있는 가구수가 몇 가구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깊이 검토를 해봤어요. 근데 검토가 안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건 추측으로밖에 할 수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인쇄소나 일조회가 또 견적도 받아봤습니다. 누군데 견적을 받아봤는데 견적을 받으니까 그 견적이 이 수단 비용과 책값과 나중에 받을 이게 비례가 해요. 수단 비용을 적게 받으면 책값이 올라가고 책값을 적게 받으려고 그러면 수단 비용을 많이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겨서 그거를 저래 할 필요가 있나 관자당 뭐 얼마 이래 아니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자당 동당 이래가지고 돈을 받는 것은 등록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족보에 등록한다. 딸을 왜 만원 받느냐? 이름 올려주니까 만원 받는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비용이 참 조심스러웠던 부분이 뭐냐면 책을 사는 사람이 여기에 돈 내는 사람이 책을 다 사는 게 아니에요. 다 사는 건 아니지. 예, 다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나중에 얼마만큼 배포가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따라서 책값도 결정되지만 이 수단 비용하고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남는 거는 괜찮아요. 모자랄까 봐 그게 걱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모자라 버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여유가 있으면 책값을 상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책값이 이제 덜 받는 게지. 거기서 뭐 돈이 많이 나오면 책값 덜 내려가겠고 또 모자라면 책값 올라가겠고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파보가 뭐 상하권 2권밖에 안 되는데 딴 문제에 보면은 예. 3권 4권 이런 데 있다고 예, 예. 이런데도 이 책값을 3만 원씩 1회에 안 받아. 이게 뭐 그러니까. 동자 뭐 관자 저래 구분을 해놓으면 복잡하다 이게. 예. 안 할 수도 없어. 그래도 그래 할 수 안 할 수도 다 전부 다른 집은 전부 다 저런 방식으로 하고 근데 구분을 안 할 수도 없는 게 그 비중이 있잖아 또. 다른 사람 위치 비중이 있으니까. 물론 그런 게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금방 말씀하신 게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쇄소에 가서 가견적을 편집 회의를 딱 한 번 하고 4번 했습니다만 정상적으로 한 번 하고 나서 2번째 하기 전에 인쇄소에 가서 견적서 가견적서라도 한번 보자 내놔라 이랬대. 싸게 했는데도 그 금액을 가지고 제가 조견표를 만들었어요. 뭐 일단 뭐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까 얼마 받았을 때 권당 얼마 받았을 때 권당 얼마 이런 표까지 제가 엑셀로 만들어가지고 해놔보니까 야 이거 한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 나와요. 이거 도저히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판단에서 애초에 관자당 2만원이었습니다. 2만원 잠깐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행복한 신학생인데요. 예. 아, 오늘 예약하셨는데 예. 그 인원수하고 말씀해 주신다 하셔가지고 미리 현재 11분. 11분요? 예. 아, 어제는 14명이서 하셨는데 그러니까 11분 할까요? 예, 11분으로 해서 그 뭐죠? 묵은지 오케이. 그걸로 준비할게요. 예. 네. 현재 식당에서 그 자료를 네. 다른 분 중에 집에 인쇄소 가면 그 자료가 있거든. 그걸 받아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참고를 해가지고 저를 측정했는데 조금만 더 돈이 좀 많지 싶은데도 이게 그런 계산을 가지고 그냥 그런 나오기로 됐다고. 어쨌거나 나중에 책값에 큰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게 또 다른 데에 비교하면요, 3만 원 하는 데도 많고 2만 원 하는 데도 많고 뭐 그건 집집마다 다 달라요. 또 하는 데마다 또 이거 받는 것도 그러고 어떤 데는요 조상명 옮긴 것까지 돈 다 받아요.
우리는 안 받습니다. 조상묘를 이장했다. 뭐 그다음에 졸년 기록하잖아요. 기록하는 것까지 전부 돈을 다 받아요. 뭐 5,000원씩 받고 10,000원씩 받고 이렇게 받는데 그 우리는 얘기했더니 어르신 분들이 이 사람들이 그걸 돈을 왜 받으려고 하노? 여기는 다른 문제는 외손 올라가는 거, 사유 올라가는 거고 쳐가지고 다 받는 근데 있는데 이제 적어도 처음에 딸도 2만 원 했다가 아무래도 부담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 10,000원을 내가 이 얘기가 좀 마음 낮춰왔는데 그참 해봐야 어려운 게 많아요. 예. 이제 해나가면서 나오는 변수들도 그때 했잖아요. 다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얘기를 못하는 것도 있고 뭐 있는데 그런 건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이 돈이 책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다. 또 한편으로 보면 품질을 높이는 데 가장 그 신중을 기할 겁니다. 그 품질이라는 것은 책을 잘 뭐 깨끗하게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엄청 더 빠져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들어오게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성께서는 저보고 자네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전국 정치인회, 지역 정치인회 다 알지 않는가? 그거 가지고 행사할 때마다 가서 홍보하고 의성님 씨만 모였다 하면 우리 파가 있든 없든 홍보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또 옆에 아는 사람을 더 끌어들여 줄 것이고 이런 형태로 하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여러 번 하시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옆에서 보시기에 좀 딱했던가 봅니다. 내하고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오토산에 며칠 전에 오토산에 그 이전에 뿌리공원 또 내일 축산제 이런 데 다닐 때마다 우편물을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가지고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온 사람마다 하나씩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또 설명도 간단하게 하고 근데 거기에 쓰면서 위원장님 보고는 얘기했습니다만은 문충공파에다가 안에 갈로 엮고 학봉 김성일 내가 넣었습니다. 그 왜 넣냐면은 문충공파 그러면 몰라요. 문충공파가 많아요 또. 많지. 예, 뿌리 고는 간에만 문충공파가 붙여가 되겠는데 천지예요. 그래서 문충공파 우리 파에 있는 사람들도 문충공파는 몰라요. 학봉파 그러면 아는데. 그래서 안에다가 학봉알배를 휘자하고 넣어가지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야 알죠. 그 이제 설명을 하다가도 보이긴 해. 여기 문충공파가 어딘데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관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학봉파 그러면 하면 대번 알아요. 의성김가에는 문충공파 우리 학파들 본일에 예. 없어요. 그래서 이 문충공파가 대명사가 돼서는 안 되고 학봉할배가 대명사가 돼야 되고 그런 형태로 바꿔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하나 더 물어. 예. 그러면 이 수단비 받을 적에 예. 책값도 받아야 됩니까? 그 예치금을 미리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만 원짜리가 15만 원 가까이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네. 예. 어차피 책값은 나중에 내도 낼 거니까 미리 받아놓으면 좋죠. 그리고 수단하는 데에 수단위원들에게 나가는 수당이 있습니다. 이제 책값은 말고 수단했는 분들에 대해서 전체 금액의 20%를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이것도 처음에 논란이 조금 있긴 있었어요. 뭐 이게 문중일 하는데 무슨 수당을 주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과거에는 한 번도 수당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가 뭐 다른 문중에서도 파보를 만들고 족보를 만들 때 다 주는 거니까 주는 데가 많으니까 그렇게 주자 하는 얘기와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수단위원들이 밖에 나가서 필드에서 있다 보면 이 참 듣기에 거북스러운 얘기를 또 들을 때가 많습니다. 뻔합니다 눈에. 뭐 요새 그 족보 뭐 필요하다고 만들어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특히 젊은 층에서 이럴 경우에 그래도 위안이라도 좀 될 수 있도록 또 어떨 때 누구 만나면 밥도 한 번씩 먹어야 될 때도 있을 테고 이거 뭐 하다못해 복사를 해도 복사비도 들어갈 거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큰 도움은 안 되지만 일반적으로 움직이는 데 필요한 그런 비용은 드리자 해가지고 나중에 한꺼번에 계산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문중에 내가 수단을 맡았는데 내가 또 이 대소가별로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소가별로 해가지고 만들어 들어오는 것은 그분들한테 드리는 거 아니고 수단위원 드리면 수단위원이 그분들을 정리를 다 하셔야 돼요. 밥을 한 그릇 사든지 나누어주고 할 만큼의 금액은 뭐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봅니다. 큰 금액은 아니니까요. 수단비에 대해 가지고 뭐좀 얘기 좀 하고 전에는 아까 강사도 얘기했지만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전에는 이 족보를 하면 수단비가 없었어요. 그건 자기 봉사로 바로 뛰고 이래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전에 그때하고 좀 세월이 다르잖아요. 변해가지고 신경도 돌아다니는 일도 많고 전화도 일도 많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그냥 해가지고 속을 시켜가지고 미안타. 그래서 이제 수단비에서 20%를 이제 그래 했는데 이 수단비가 우리 족보 받아한 전체 비용이거든요. 그 비용에서 20%를 가면은 전체 예산에서 상당한 금액이 되는데 이걸 수당원들이 받을 때는 전부 쪼개져 가지고 갈라서 받기 때문에 큰 돈이 되지는 않을까 싶어요. 그래도 뭐 모두 위원분들께서 봉사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좀 움직여 주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아니, 움직이려고 그러면 경기는 최소 경기는 줘야 될 거 아이가. 그러니까 그 경비라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20%를 주는데 20% 돈이 이게 쪼개면 얼마 안 돼. 한테 나갈 때는 우리 전체 예산을 보면 20%는 큰 돈이지. 근데 뭐 여러분들 돌아가는 건 얼마 안 되지 싶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내압 쪽에서 약공파 큰 파 중에서 그는 순토할배 것만 있습니다. 파고 저 있습니다. 요만합니다. 예, 그거 만들 때, 그 다음에 작은 파에서 또 파보를 만들 때, 거기는 5갈래를 했는데 첫째 안 하고 막내 안 했습니다. 2, 3, 4번만 했어요. 뭉쳐가지고 파보라고 해놨는데 뭐 그 이유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세 군데 했는데 거기도 말썽이 생겨 있었고 실제로는 지금 우리 성씨들 이외에 다른 성씨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수단비 안 주는 데도 있고 주는 데도 있고 주는데도 20%가 안 넘어갑니다. 10%, 15% 이렇게 해요. 거의 10%, 네, 그렇게 하고 15% 이렇게 그 다음에 경주 최씨 같은 경우에는 수단비를 한 사람이 막 200만원씩 받아가고 300만원씩 받아가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그건 한 사람이 누구나 갖다가 막 엄청 돌아다니면서 했겠죠. 그 다음에 경주 최씨 문종이 넓은가 봐요. 우리 쪽하고 다르게. 아니면 그런 문중에서 뭐 돈을 좀 대고 이래 하겠지. 아니요. 그래. 보통 보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수단비 가지고 보통 보면은 수단비는 수단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놨습니다. 그 다음에 책값은 별도의 주물에서 나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책값이 우리는 상하 2권으로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책값이 다소 올라가면 부담을 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 수단비 속에 있는 비용을 갈라서 책값을 낮추자 이런 측면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 사는 사람들은 수단하는 사람보다 숫자가 월등히 작죠. 이제 그런 측면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받는 것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수요를 알아야 인쇄를 수수를 다 시킬 거 아니라 그죠? 그 저를 받아나 이게 어느 대출이나 진작에 하죠. 그래서 이제 먼저 뭐 성금도로 이래 뭐 5만 원이 되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하고 그래 받는 거래요. 안 그러면 이제 수요를 몰래. 이제 성금은 5만 원으로 해가지고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적당할 것 같아요. 거기서 뭐 2만 원 더 나중에 책 살 때. 가정들로 보면 수단비도 실제로 되게 적은 돈이 아닌데 그러다 또 뭐 그것도 책값 사고 많이 또 받으면은 또 저 부담이 너무 가지 싶어가지고 한 5만 원 됐으니까 한 5만 원 정도로 앞으로 이래 공론을 붙여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제 조금 전에 수단지 작성하는 것에 대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수단지 작성에는 예문 보셨고요. 그 다음에 수단지 양식 다운로드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지고 계신 내용에서 조금 다릅니다. 여기 일단 수단지 서식 HWP 돼 있죠. 여기 다운 받아가지고 컴퓨터에서 열어가지고 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작성해서 바로 올리면 됩니다. 이 부분은. 여기 PDF 이거는 뭐냐면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이거는 복사를 해야 돼요. 어디 가서. 그건 작성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HWP는 직접 작성료라고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요거는 다운로드하여 프린트 후 종이에다가 수비로 써서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2가지 종류로. 이 내용 속에 바뀐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보신 거하고 바뀐 게 여기에 오늘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 결혼 유무회가 들어가 있었어요. 할매들 결혼했으니까 왔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제가 잘못 써가지고 있었던 걸 싹 없앴습니다. 없앴고 사위 외손에도 전에 있었던 거는 이거 말고도 있었습니다. 몇 가지
저 위에 뭐 현조에 대한 내용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 빼자 그래요. 다 빼버렸습니다. 사유의 손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거기는 없습니다. 여기는 요 내용을 넣어놨습니다. 안에 기존 족보에 기재된 내용 중 잘못된 내용을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구 파보에 등재되지 않는 윗대의 졸련, 묘소와 묘지 이전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주세요. 미리 말귀를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원래는 이 동자 딸 이게 없었어요. 이 칸이. 이 칸을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2만 원이고 이거는 만 원이기 때문에 몇 프로 구분해가 넣어놨습니다. 거기 봐. 예. 그 이쪽에 동자 가는데 동자를 미혼남을 이쪽으로 이어버려. 그리고 요거는 또 미혼여하든지 알기 쉽게 그 밑에 넣어. 예, 알겠습니다. 동자라는 말 쓰지 말고. 그렇지. 동자는 뭐잘 모르니까 미혼남, 미혼여, 예, 여자는 알겠습니다. 미혼여 예. 이런 보면 빨리 쉽잖아. 알겠습니다. 그렇게 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이 홈페이지에서 요 서식 수단지 요걸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어디다가 받을 거냐 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단 완료 후 업로드. 여기는 금방 작성했는 거를 아래 한글로 작성해가지고 파일로 이처럼 파일로 바로 올려도 됩니다. 여기 지금 김열이라는 사람이 올렸어요. 벌써 저 서울의 그 호익야제 그쪽 집입니다. 이 올렸는데 미도 형님 그 양자간 사람이거든요. 예 맞아요. 여기 보니까 양자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글 파일로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올려도 됩니다. 다 작성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냥 올려도 돼요. 사진 다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1장이고 20장이고 30장이고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라갈 때 여기처럼 문충공파 이거는 뭐 문충공파 아니면 여기 안 들어오니까 이거는 빼고 35세 김열로 해도 되고 뭐 여기는 알아보기 쉽도록만 해가지고 기록해주면 자료를 올려주면 됩니다. 이게 자 제가 열어봅니다. 열어보면은 이 파일이 나와요. 다운로드 내가 열었으면 다운로드 딱 돼 나옵니다. 안 그러면 첨부 되기 때문에 이걸 누르면 다운로드가 됩니다. 저한테는 제가 이걸 보고 항목이 제대로 다 찾았나 빠진 게 없느냐 확인하고 난 다음에 편집위원들한테 넘깁니다. 이거를 파일을. 그럼 편집위원들이 보고 이제 그때부터 기록 작성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여기 지금 앞으로 2, 3, 4회가 계속 올라올 겁니다. 수십 개, 수백 개가 올라오면 암만 숫자가 많이 올라와도 이 김열이라는 사람은 접속에 가서 보면은 자기가 쓴 글 이외에는 안 보입니다. 이 목록 자체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누구든지 보면은 딱 한 개밖에 안 보여요. 자기 거밖에 안 보인다. 자기 거밖에 안 보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사람이 여기에 올리지 않는 사람이 들어오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왜냐하면 비밀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수단 위원만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저 혼자만 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어놨습니다. 수단지 작성을 완료하고 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간사가 확인하고 편집위원에게 전송됩니다. 작성 후 HWP 파일로 올리시면 좋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업로드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게시판은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유지를 위해 작성자와 파보관행위원회 간사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작성하여 업로드하신 글 이외에 타인이 쓴 글 목록은 보여지지 않으며 이거 할 때는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가입 절차가 저 뒤에 가면 있습니다. 이 꼭대기에. 이런 이쪽으로 이제 되는데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된 상태라서 그래 되고 여기 이제 업로드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질문과 답변 앞으로 이 질문과 답변이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뭐 모르시는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드리고 수단 비용 및 파보 책값 예치금 안내 아까 보셨던 거죠. 수당비 및 파보 책값을 계좌로 이체하실 때는 필히 본인의 이름으로 송금해 주십시오. 이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들어와 버리면 통장에서 확인이 안 돼요. 누군지를. 이걸 어떤 식으로까지 됐냐면 서구 농협 통장인데 서구 농협 통장에 가면 농협에 가면 이거 어디서 보냈다라는 근거가 나온대요. 농협에서 보면 나온답니다. 우리 통장에는 안 나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어느 지역
어떤 금융권에서 보냈다라는 내용을 찾으면 그러면 대충 누구겠구나 판단하고 그쪽에 수단위원한테 연락드려서 이런 이름이 있느냐 물어가지고 누군지를 찾아내겠다 이런 얘기인데 참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 이렇게 왔을 때. 뭐 열어보시면 간단하게 저 몇 가지는 올려놨습니다. 해놨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 여기는 이제 간행위원회 쪽에서 변화되는 상황이나 그때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다 계속 올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정성께서 지금 제일 강조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마지막 경사회방 만들 때에도까지도 빠진 데가 많은데 이 사람들 이번에 빠짐없이 잡아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쫓아다내라. 이제 그게 안쓰러우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나도 같이 갈게 가시는데 이 말이 쉽지. 그 뭐 생판 났었는데 뭐 간들 가면 또 빈손으로 갑니까? 참 난감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또 파보도 차에 싣고 다니면서 파보 없는 집은 또 주선대리나 이런 집에는 또 줘야 되는데 파보 몇 건 안 남았습니다. 종가에 한 20건 남았는데 어디까지 써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파보 없으면은 우리가 가서 파보 복사해 줘야 돼요. 그분 나오는 범위 안에 있는 거는 이제 그런 정도로 해야 되는데 뭐 일단 그건 우리가 할 일이니까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질문 있습니까? 혹시? 제가 하나 나무 이야기인데 윤씨 파평윤 씨에 내가 이거 했는 걸 봤는데 예.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맏아들은 족보가 필요 없고 예. 둘째 아들은 족보를 등재를 했어. 예. 형제간에 형님 나는 안 한다. 네가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 이래가지고 형은 결국 빠졌어요. 참 이런 난감한 것도 있을 거야. 형이 안 한다는데 뭐 자기는 동생은 해가지고 이제 돈 내고 다 내고 그런 게 일자는 뭐 만약 이름이야 있겠지. 이름 김규도 해놓고 그 밑에 2자 3자는 뭐 내역이 저 아들 다 있는데 굳이 안 한다 하면은 이건 뭐 할 수 없어요. 이건 할 수 없지. 할 수 없지. 자기가 안 한다는데야 누가 그걸 어떻게 주역했노. 동생인들 뭐 그런 내가 저 난감한 거 이제 파평 내가 그 이제 원장이 그걸 파평윤 씨 했는 걸 내가 물어봤어. 여러 가지 했는 거 볼게 한글로도 뭐 했는 거 그런 것도 있고 그랬는데 이런만은 무조건 한문으로 하는 게 맞고 나머지는 뭐 간단하게 한글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 참 그런 난감한 일도 있는 걸 내가 봤어요. 지금 제가 연락 받은 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런 걸 한다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서 족보 파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 쪽 연락을 받습니다. 해저 바람이 쪽에 지금 전자족보를 하는데 거기도 간사라면서 전화가 왔어요. 그 나를 어찌 알고 갔냐 그랬더니 대종 회장이 해저 파거든요. 우리 회장이 대종 회장이 내한테 지시해가지고 대구의 재수 씨한테 물어봐라 이래가지고 연락이 온 데도 있고 지금 우리 송천 쪽에 사는 대웅공파가 아닌 또 파가 하나 있어요. 그것도 전서공 부서인데 예, 그쪽에 그 총무를 맡고 있는 지금 저 포항정신의 총무입니다만 윤환 씨라고 이 양반도 전화 와가지고 어제 저녁에도 전화 와가지고 하소연을 막 해요. 하소연하는 게 가보니까 뭐 그 말하고 하는데 가고 뭐 여자한테 전화 와가지고 전화를 탄참 통화하고 난 다음에 그 하든지 저 몇 건을 해야 될지 그거 결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하던 동 안 하던 동 내 동생한테 물어보고요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한 데도 있고 그게 상당히 기분 많이 상한 어떤 그런 경우가 앞으로 많을 겁니다. 해보면 그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미국에 지금 한씨 이제 그 여자분이 한씨인데 종가에도 지금 2번, 3번 왔다 갔습니다. 내년 3월달에 또 오십니다. 어제 제가 문자를 받았는데 이 어른이 신랑이 의성김씨인데 우리 판대 신랑이 교회 목사를 하다 보니까 형이 등록을 안 시켜준 거예요. 미워가지고 젊을 때 옛날 파보가 나오고 할 때 그 미워가 쏙 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어른이 그 세월이 한참 모르고 이제 형은 돌아가시고 이제 이 어른이 생각하니까 나도 뭐 고향을 쳐다본다 하는 거 마찬가지로 나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해가지고 일부러 종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가서 나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나름대로 그 인적 상황 다 적어놓고 가셨어요. 갔는데 그 이듬해까지 오셨다가 작년에 오실 때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영숙 씨인데 그분이
부인이 미국에서 작년에 또 왔어요. 또 와가지고 우리 신랑은 죽었고 너도 해가지고 또 집에 적어놓은 걸 들고 또 왔어요. 와가지고 그렇게 해달라는 분도 있고 금방 할배 말씀처럼 뭐 나랑 안 한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수단 위원의 입에서 그 어떻게 강요를 어떻게 하노 해주는 건 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떻게 강요를 하노 그게 강요를 해서 하는 거하고 오늘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듣고 가지는 마음가짐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얘기하는 건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종가에서 24일 날 모였듯이 오늘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 이게 파보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에 대한 게 어느 정도는 이제 공감대를 가지잖아요. 근데 이런 모임에 한 번도 안 나오시고 그냥 나는 시간 없어서 참석 못 하니까 그냥 그것도 양식 보내라. 내가 양식 보고 갈게.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분위기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급한지 해야 되는지 내가 한마디라도 더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하는 것을 공감대가 없습니다.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그거는 해야 돼. 그 얘기 그까지 예. 이제 끝을 내고 이제 우리 오신 분들 이 설명을 듣고도 아마 의문 가는 데가 좀 있지 싶은데 그걸 지금 이야기 돼가지고 확실히 알고 가셔야 돼요. 예. 의문되는 게 있으면 뭐 얘기하시겠어. 의문하는 점 없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된다. 집에 뭐 가가지고 이런 이걸 거를 이건 몇번 읽고 예. 끝나고 내가 전화를 또 할 테니까. 예. 이게 양식이 이게 아까 얘기했습니다. 몇 번 자주 하는 게 아니고 이 뭐 그러다 보니까 눈에 익지를 않아요. 몇 번만 들여보시면 아니면 한 번만 이렇게 적어보시면 아 이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압니다. 그러니까 한번 몇 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1년 내년 연말까지로 정해놨는데 실제로 해보면은 예. 잘 안 되는 건 답답한 예. 거야. 까짓 한 거야. 장만 해보면 같이 네. 봐야지. 뭐가 문제점이 있느냐. 해보지도 않았는데 무슨 문제점이 실제로 있냐. 해보면 옛날에는 우리 경사유방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네목 하나를 주고 몇세 해놓고 빈칸이었거든요. 이걸 줬단 말이에요. 경사유방은 사실은 그걸 파보나 족보나 같은 그런 개념으로 안 했어요. 빠진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는 약봉파도 아주 중요한 파도 아예 목당 빠져보고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대수롭지 않게 봤다는 거죠. 경사유방은. 근데 그런 식으로 용지를 줄여놓으면 지금 항목들이 이름 많잖아요. 이래 써내려가다가 어떤 항목이 빠져버리면 일이 2중 3중 되어버립니다. 또 연락해야 되고 거쳐 연락해야 되고 거쳐 와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양식을 만드는 거고 현재의 대부분의 파고나 족보 만든 사람들이 이런 양식을 통해서 합니다. 그 사람들도 또 제가 이 홈페이지 안에 메뉴를 하나 만들어서 아예 바로 그냥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루만 하면 만들어요. 저도 그 정도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산지 작성하는 메뉴 하나 만들어가지고 딱 열고 들어가면은 조금 전에 이 양식들이 쫙쫙쫙 나옵니다. 그럼 거기다가 이름 써놓을 분 이름 쓰고 환자 쓸 부분 환자 변환해가 써놓고 생년월일 적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복잡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단순화시키자 해서 그까지는 안 만들었습니다.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 만든다는 얘기도 애초에 얘기를 안 했었어요. 예. 이 재산 처리 말고 뭐 우편으로 보내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우편으로 보내는 것은 주소가 있습니다. 맨 뒤에 가면 주소 어디 있더라? 설명서인가? 그리고 주소를 하나 적어놔야 돼. 맞아. 주소는 뭐 만약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하는 사람은 예. 저거 만약에 주소를 못 찾으시면 이 홈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요. 맨 밑에 보면 나옵니다. 우편번호 760-822 경북 안동시 서구면 풍산 태사로 2830-6 금계리 학봉선이 종택내 풍내연 여기 나옵니다. 홈페이지 맨 하단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컵에 저걸 찍어야지 나오는데 그냥 홈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일단 그래 제가 주소를 앞에 해가지고 앞에 잘 보여드리고 예. 컴퓨터도 없어. 우편으로 보내실 분, 공지사항에도 뭐 요쪽 주소로 보내십시오. 홈페이지로 주소를 찍지 잘 보여드리고 말고 올려놔. 올해 하나 올리 넣어 주시면은 맞아. 나는 거기 서투니까는 그런 거 거기 중요한 하시는 게 거예요. 찾자금 힘들거든. 그래 이제 앞 잘 보인다 하나 올려놔. 수단지 양식에
제가 주소를 한 줄 넣겠습니다. 그래, 그 뒤에 나나 있습니다. 몇몇 끝부분이 어떤지. 예, 예. 그리고 아까 재혼한 딸이 얘기 가가지고 뭐 시설학 재혼해가지고 2번, 3번 가는 사람들 누가 또 간사가 못 들었고 한번 들어보 이거 막연하게 맞자 맘만 열라 그래도 그렇고 둘째 또뭐 건지하려고 같이 다 열라고 써이좀 저거 돼버리지. 두 번, 세 번 가는 사람도 있는가? 외소는 우리가 자손이 우리 자손이 아니다. 저쪽 자손이기 때문에 그쪽에 내주는 대로 받아야 된다. 딸은 그 딸하고 딸은 그 자기 계만 끝나고 자녀들까지만 끝나고 그냥 없지 없어요. 없어요. 왜 손자 외손까지는 사위하고 외손까지 이제 딸 아들 보이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주는 대로 자료 만들어 주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제일 무난해. 저는 제가 왜 손자가 제가 맡은 일이 간사가 되다 보니까 왜 손자까지? 어떤 일이든 이걸 조금 더 깊이 멀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뭐냐면 첫째 남편을 하고 살다가 사별했어요. 별로 문제 안 됩니다. 사별한 게 아니고 서로 간에 뭔가 안 좋아가지고 성격 차이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춤바람이 났든 뭐 있던 거 이혼을 했어요. 서로 재혼을 했어요. 그럼 이 딸이 이 앞에 건 빼버리고 뒤에 걸 넣었어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화가 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앞에 사람도 넣고 뒤에 사람도 넣었다. 왜 나를 넣어서 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게 비화되면 이게 모두 싸움이라는 게 뭡니까? 비상식적인 상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너 그 족보 만드는 거 전부 내 이름 다 들어가 있어. 너 족보 전부 다 수거해가지고 불태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쉽게 나중에 좀 심하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까라는 것을 조금 고민을 더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싸움이 똑같은 상식 가지고는 싸움을 안 하잖아요. 잘 적어주는 대로 해야지. 맞아. 둘 다 하나 이가고 하나 인가도 될 수 있고. 뭐. 예. 그러니까 딸이 만들어주는 것을 어떻게 만들어 와가지고 받은 대로 우리는 해줄 뿐인데 문제는 그쪽 집에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참 난감한 경우가 생긴다. 그것도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그렇다고 경과가 있고 이가 있고 저뭐 다 있다고 집에 다였나? 말이 아니거든. 말이 안 되고 그 얘기는 참 해주는 대로 하는 게 맞다. 해주는 대로 해주는 대로 우리 체면은 우리 책임은 면해. 그래야 책임을 면. 자 이제 예. 아까 홈페이지 하나고 다시 한번 설명해. 홈페이지요? 주소 홈페이지 주소. 홈페이지 주소는 우리 수단위원 방에도 있고요. 얘기해줘. 발음으로 우리 발음으로 하면 저 위에 있습니다. 파보 PABO 아주 간단하게 돼. 예, PABO.KR 한글로 쳐도 된답니다. 그래 이게 한글로 쓸 때는 한글로 파보 영어로 KR 그렇게 하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돼 있어요. 메뉴가. 자, 처음으로 이거는 홈페이지 메인 첫 페이지 메인 페이지로 넘어오는 길이고 여기에 또 뭐 연락할 일이 있다거나 할 때에 여기에 우리 자문위원 한 분, 두 분, 세 분 여기 자문위원 이분은 왜 여기다 넣었냐면 문중에 각 문중별 대소가별로 해가지고 상당히 아는 게 많아요. 이래가지고 자문위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이제 지금 저도 움직이고 우리 위원장님도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전국을 돌고 해도 어디로 가면 누가 있다 어디로 가면 누가 있다 하는 정보도 지금 종성 자문위원한테서 나올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을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감사, 여기는 이제 재정위원, 편집위원 둘, 요 간사 이름 없이 그냥 간사만 넣어놨으면 제 번호로 넣어놨으니까 늘 연락은 이리 옵니다. 당신은 전화번호 넣어놓으면은 사회생활 하는데 문제 안 생기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쩔 수 없죠. 일을 해야 되니까. 그 대신에 이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외상은 못 갑니다. 이제 번호가 나와 있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수단지 설명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앞 페이지 첫 장과 그 뒷장입니다. 여기 설명서. 그 다음에 작성 예문. 요거는 작성했는 거
수기로 적어 놓은 부분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하고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수단지 양식 다운로드, 이거는 바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작성하실 수 있는 파일이고, 받아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손으로 적는 용도가 있고, 이거는 바로 작성하는 용도고,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작성이 끝났으면 여기다가 올리면 됩니다. 쓰기 눌러가지고 그 대신에 쓰기 누르면은 로그인 하세요 하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로그인은 아이디가 있어야 되니까 회원 가입부터 하고 로그인하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수단 위원들께서도 인터넷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인터넷 가입해놓고 수단 받은 내용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해가지고 여기다 그냥 계속 올리면 됩니다. 누구 집 해가지고 올리고 누구 집 해가지고 올리고, 그러면 이제 한 분이 수단 위원 중에서 여러 대소관을 했다 그러면 그 여러 대소관에 대한 이제 글이 몇 개씩 되겠죠. 목록이. 본인이 올린 글 이건 안 보이니까 밑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오래 보시면 됩니다. 오래 하시면 되고, 일단 설명은 다 된 것 같으니까 점심시간을 12시 30분으로 예약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1시간 남았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이 우리 각 오늘 모이신 분들 중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는 해야 된다. 양을 정해야 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 위원장님하고 같이 이제 그거 얘기 불켜 자리를 이렇게 옮겨. 예. 자리를 옮길까요? 아니면은 이걸 보여드릴까요? 여기서는 할 수 있나? 저기 앉아가지고 보고 하자고. 이거 말고 이거 막 저걸로 하면 되겠다.